아프리카 속담 중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가고 혼자 가면 빨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정글이나 그 초원에서 혼자 가면은 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가면은 걸음이 늦겠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진영과 또 이념으로 나뉘고 가치관으로 나뉘는 시대에 그 조금씩 서로 이해해서 함께 가면은 우리 사회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국민의힘 마산하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의공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꼽았습니다.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계에서 20년을 딱 일하고 만 50대는 해에 공직제의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공직을 했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고 의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자할 때 만났던 임종용, 나중에 금융위원장 하시던 임종용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이제 장관을 하시면서 당시 국무총리의 공보실장, 대변인을 저랑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는데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직을 가다 보니까 아주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와대 또 비서관으로 가는 또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요. 국회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자리라는 뜻으로 국회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또 했습니다. 굉장히 과분하고 영광된 전무후무한 어쩌다 공무원 연속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사실 잘 몰랐습니다. 미국이 우리 사회나 우리 분단의 모든 불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나이 40에 꼭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몇 년 뒤에 또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와서 40대는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새로 발견했죠.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의 비사, 한미 관계를 둘러싼 비밀 기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실제로 국무부에서 이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 의원들, 또 군인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게 그 언론인이라는 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누구든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고 어떤 자료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기회에 제가 청년 시절에 품었던 여러 의문들, 의혹들을 샅샅이 증언해 볼 수가 있었고 덕분에 제가 바라보던 대한민국 현대사, 또 한미 관계, 또 한국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말하자면 제 세계관과 제 역사관을 송두리째 한번 재검토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친의 생일이 저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일날 제가 태어난 생일 선물이었죠. 아버지의 기대를 한 번도 만족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를 어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했죠. 또 신세만 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남는 게 많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서울에서 기자를 한다고 아마 좀 어려운 친척 중에 네한테 무리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안다. 자기 말이 어거지고 좀 터무니없다는 걸 다 자기들도 안다. 알지만 들어줘라.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선친이 지금 남겨주신 교훈이 공직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또 지금은 또 이제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되는 계속 되시게 되는 말입니다. 아마 선친께서 제가 좀 성격이 어떤 때는 교만하고 또 건방져서 남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셔서 했는지 또 때때로 저한테 주셨던 교훈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밑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물러나셨습니다만
심상정 대표의 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참으로 울림이 큰 연설이었습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다른 정책 함께 논의해서 국민민복,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나라 같이 만듭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떤 문제에서는 굉장히 지금 서로가 칼날을 갈고 또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곤두세우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쟁점도 많은 경우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쉽지 않은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같은 것을 좀 많이 찾아내는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생채기를 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넓혀 나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 또 우리 삶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조화의 예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마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가 있고 또 교육 격차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서울 대학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 교육 환경의 격차, 대치동이 비싼 이유는 학원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특별히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래서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스마트 교육 기술 또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서울에 있건 시골에 있건 저기 면에 어디 미단위 마을에 있던 어디서나 자기가 배우려고 하면은 그 과목을 찾아서 진도를 하나하나 맞추어서 공부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진도를 보살펴 주어서 서울, 지방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추어서 그 진도를 따라서 정말 그 진도와 수준과 교과목을 소질과 재능에 맞게끔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저마다의 재주를 다 꽃피우게 하자. 형두야, 너는 참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포 시민들한테 이웃들에게 선배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들으니까 참 기분 좋지. 정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지역이 다 어렵듯이 마산 하포도 어려운 시절인데 산업화 민주화 요람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는 풍광을 바탕으로 참 마산 하포 시민들 후배 세대들이 행복한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참 많은 계획을 세웠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부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형두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